자, 우리가 그 그래프를 총 세 가지 그렸어. ST 그래프, 그 다음에 VT 그래프, AT 그래프. 전부 다 일단은 X축으로 다 뭐 그리노? 시간 그리는 거야, 시간. 우리가 그 운동을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시간에 대해서 전부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많이 그리는 거야. 일단은 속도의 표현도, 속도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돼? 1초에 얘 위치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그거를 속도라고 정의를 하잖아. 그럼 만약에 어떤 애의 위치가 10m 변했어. 여기서 이렇게 변했대. 여기까지 왔대요. 근데 이게 2초 걸렸어. 그럼 우리는 속도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노? 나눈다 맞지? 나눠서 1초에 얼마 갔는지를 계산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 속도를 정의할 때도 경과 시간이 있을 거야. 우리가 2초라고 하는 이거는 여기가 3초인 순간이면 여기는 몇 초인 순간인 거야? 5초인 순간이니까 2초가 경과 시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델타 t로 얘가 여기 위치도 여기가 원점일 수 있어. 맞지? 여기 원점이고 여기가 5m 되는 지점이면 여기는 몇 미터 되는 지점이란 말이야. 15m 되는 지점이란 거니까 여기에 얘가 위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물리라고 넣는다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정의를 한다 이거겠어. 그러면 그래프를 뭘 그리냐? 얘들 둘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얘를 y축, 얘를 x축으로. 그러면 얘의 의미가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니까 이런 그래프에서 들어오세요. 기울기를 찾으면 소비 니 책은 받았나? 잠깐만 앉았어. 델타 t분의 델타 s 요거를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로 확인하고 그 기울기를 뭘로 확인한다? 속도로 확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기울기 정보를 확인한다 이거지. 책, 잠깐만. 저 영상 보다 없으면 막 뛰쳐나가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대. 이런 상황이었다. 어, 오케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울기를 확인하는 그래프가 요 이제 ST 그래프에서 속도 확인하는 거. 그 다음에 넓이인데 반대로 하면 돼. 얘를 여기 곱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어떤 물체의 속도가 5m per sec인데 이 5m per sec로 얘는 2초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플러스 5m per sec로 2초라는 시간이 흘렀으면 얘는 2초 뒤에 위치가 얼마나 변해 있니 물어보면 1초에 5m per sec로 갈 걸로 기대하고 있으니까 2초는 10m. 근데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10m 변했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은 델타 t 넘긴 것밖에 없어. 어떤 v라는 속도로 델타 t초 동안 갔더니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었다. 위치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거지. 얘를 y축으로 얘를 x축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그때 밑에 넓이 그래프의 밑에 넓이가 뭐를 의미한다. 변이 위치의 변화량을 의미하더라. 그래서 보통 물리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뭔가 확인하겠다 하는 거는 기울기 아니면 넓이를 확인한다 이거죠. 물리 맞다. 들었나? 아, 카메라 좀 조심해주고. 안 건들겠지? 오케이. 뭐 저 앵글 안 맞으면 뭐 소리만 듣는 거지 뭐. 그래서 넓이 확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갖고 지난 시간 숙제 중에서 12번 자, 112페이지 12번 한번 확인해 볼게. 이걸로 하면 되지.
여기 있다. 자, 일단 그래프 보니까 그래프가 속도 시간 그래프랑 위치 시간 그래프 옆에 나와 있네. 자, 일단은 얘는 A 자동차, 얘는 B 자동차인데 A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는지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A 자동차는 어떻게 운동하노 보니까 들어오세요. 온나 맞다. 카메라 조금만 조심해 주고. 오, 이 다음에는 하여간 뒤에. 자, A가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몇 초? 2초 동안. 몇 미터 퍼 세크로? 4미터 퍼 세크로. 그런 무슨 운동?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 하는 운동. 등속도 운동 하고 그 다음에 2초부터 2초 동안 4초까지는 속도가 없네. 그럼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맞는데 정지로 등속도 운동하는 뭐 그런 운동 하고 있어. 그 다음에 B자동차는 위치야. Y축을 잘 봐야 돼.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냐면 1초에 변하는 위치가 계속 똑같다 맞지? 그럼 얘는 무슨 운동 또? 등속도 운동인 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여기 보면 결국은 얘가 5초 동안 얼마 갔어요? 10m 갔어. 그러면 이 그래프가 데이터 x분의 데이터 y 해서 2가 될 건데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슨 의미다? 속도 1초에 몇 미터를 위치가 변했나 하는 속도의 의미다 이거지. 그래서 플러스 2m per s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쭉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거지. 기억 0초부터 5초까지 A의 운동 방향을 한 번 바뀌었다. A는 오른쪽으로 운동을 2초 하다가 미안하다. 이거 있었네. 못 봤다. 여기 있었네. 하나 더 있었다. 마이너스 2도 있네. 그러면 얘는 속도로 보면 플러스 4m per sec라는 속도로 2초 동안 가다가 8m 갔겠지? 8m 가고 그 자리에서 뭐 한 거야? 정지했어. 2초 동안 좀 쉰 거지. 그리고 나서 1초 동안 뭐 했어요? 마이너스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면 뒤로 갔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그 다음 1초 동안은 얘가 뒤로 몇 미터 per sec로? 2m per sec로 1초 갔다. 그럼 운동 방향 한번 바뀌었잖아. 그러면 기억. 운동 방향 한번 바뀌었다. 맞고. 니은. 5초일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뭐 5초일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물으니까 5초일 때 A는 어디 있고 B는 어디 있는지 보면 되잖아. 그러면 자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 하지. A는 이렇게 운동했잖아. 그러면 요 그래프가 지금 속도야, 속도 시간. 그러면 우리가 4m per sec로 2초 갔다 할 건데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넓이, VT 그래프에서 넓이를 확인하면 뭐를 확인할 수 있다?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대신에 이제 속도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 X축보다 위쪽의 넓이는 어디로 간 위치? 오른쪽으로 간 위치. 여기 밑에 있는 넓이는 왼쪽으로 간 위치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8m 오른쪽 갔고 얘는 2m 왼쪽으로 갔으니까 5초일 때 궁금하니까 5초일 때는 얘는 그래서 몇 미터 위치에 있노? 오른쪽으로 6m 위치에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오른쪽 6m라는 위치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비교해 주는데 얘는 위치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 그래프 자체에서. 그러면 5초일 때 얘 위치는 어디 있노 하면 10에 있다 이거지. 2m per sec로 꾸준히 가서 10m 갔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B는 10m의 위치에 있을 거니까 우리한테 묻는 게 5초일 때 두 물체 사이의 거리.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물었으니까 4m다. 이거 0초부터 5초까지 평균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자, 평균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평균 속도랑 네, 생각해보자.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어. 이거는 무슨 차이 때문에 온다 했어요? 이동 거리랑 변이가 다를 때 차이 때문에 온다 했잖아. 그래서 평균 속도는 변이로, 평균 이동 거리는 평균 속력은 이동 거리로. 결국은 우리가 이 평균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이유는 자, 등속도 운동 한번 생각해보자. 어떤 물체가 2m per sec로 꾸준히 가는 저런 B 같은 애는
얘는 평균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 계속 똑같은데 평균을 왜 쓰겠어? 근데 속도가 변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즉 등속도 상황으로 가정을 해서 보면 얘가 어떤 속도로 꾸준히 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속도를 우리가 이제 평균 속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도 평균 속력을 물었으니까 평균 속력은 총 이동 거리를 비교해줘야 돼. 총 이동 거리. 자, 지금 조심해야 되는 애가 누구야? 이동 거리랑 변이가 다를 것 같은 애가 누구야? A야, A. 돌아오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는 처음에 몇 미터 갔다가 8미터 갔다가 몇 미터 돌아왔어요? 2미터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동 거리를 따져줘야 돼. 평균 속력은. 그러면 A는 5초 동안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10미터. 근데 B는 5초 동안 또 이동 거리가 얼마예요? 10미터. 그러면 같은 거야. 그럼 평균 속력이 같다 돼야지. 작다 했으니까 틀렸다. 오케이. 다음 바로 옆에 14번 가봅시다. 자, 14번은 보니까 이제 물체가 속도가 변하네. 물리량 하나만 더 배우면 된다. 속도가 변하는 애는 뭐가 있기 때문에 변한다. 요는 뭐였어요, 요는? 가속도야, 가속도. 속도라는 물리량은 가속도라는 물리량 때문에 변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쓸 거야. 델타 T분의 델타 V. 이거를 가속도라고 전개를 해요. 자, 얘랑 생긴 게 비슷하거든. 우리가 V를 뭐라고 정의했어? 델타 T분의 델타 S 정의했어요. V는 1초에 몇 미터가, 위치가 몇 미터 변하니? 이걸로 V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뭘로 결정하겠어? 1초에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로 가속도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라는 물리량에 몇 초가 지났는지를 곱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하는 물리량이 나오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곱해서 쓰는 거는 V로 몇 초 가서 몇 미터 이동했니라는 식이 의미가 되려면, 이런 식의 의미가 되려면 V는 무슨 속도가 돼야 돼? 등속도든지 이 속도로 꾸준히 가든지, 아니면 속도가 변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무슨 의미? 평균의 의미가 돼야 돼. 평균의 의미. 가속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가속도는 크게 걱정할 건 없는 게 뒤에서 운동을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잘 하지 않아. 거의.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자, 속도와 시간 그래프야. 예를 들어서 얘가 속도가 4였다가 0초일 때 4였다가 2초가 되면 0이 되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얘 기울기를 한번 찾아보자고. 기울기의 의미가 2초로 나눌 거야. 뭐를? 속도 변화량 마이너스 4를. 그러면 얘 기울기 얼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러면 그거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1초에 얼마나 변했니 카를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인 거예요. 가속도. 그러면 B 자동차도 A 자동차도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변하나 안 변하나? 안 변해. 1초의 속도가 얼마나 변한지는 다르지만 그 변화량이 계속 유지되잖아. 그러면 두 물체 모두 가속도가 계속 동일하다는 거야.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한다는 거지. 등가속도. 그래서 A 자동차는 가속도가 얼마고? 3초 만에 속도 변화량을 봐야 돼. 3초 만에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3 변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플러스 1 미터 퍼 세컨드고 요게 가속도고, 얘는 3초 만에 4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얼마 변한 거야? 마이너스 6. 3초 만에 마이너스 6이 변했으니까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m per s 제곱이다.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이 가속도를 찾았고, 면적, VT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뭐 확인할 수 있다 했어? 위치가 얼마나 변했는지 하는 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자유롭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는 넓이는 오른쪽으로 간 변이고, X축, T축보다 아래쪽의 넓이는 왼쪽으로 간 변이다 이거지.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써낸다. 기니디 가보자. 0초에서 3초까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2초일 때 A의 운동 방향은 바뀐다.
어, 보통 물체의 운동 방향은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얘가 오른쪽으로 간다, 왼쪽으로 간다. 이게 운동 방향이잖아.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 속도의 부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맞지? 그러면 2초일 때 B나 A는 상관없네. 2초 전과 2초 후에 둘 다 방향이 변하고 있네. 속도의 부호가 바뀌고 있다, 맞지? 그러면 변한다 했으니까 맞아요. 니은 평균 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자, 평균 속도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등속도 운동을 가정해도 되니? 이렇게 묻는 거야, 맞지?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자, 얘가 4에서 한번 보자. 이렇게 됐대. 그러면 얘는, B는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왼쪽으로 가게 됐잖아. 결과적으로, 자, 2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갔어. 요거 몇 미터 갔노? 한번 계산해보자. 몇 미터 갔노? 4미터. 왼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오른쪽 갔으니까 플러스. 자, 나머지 1초 동안은 왼쪽 갔네. 얼마 갔나? 1m. 왼쪽으로 갔네. 그래서 얘는 4m 오른쪽 갔다가 1m 왼쪽으로 와서 결국은 마지막 모습이 변이는 얼마다? 플러스 3m다 이렇게. 그러면 3초 만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일단은 3초 만에 얘는 어디에 있게 됐어? 플러스 3이라는 위치에 있게 되잖아. 그러면 얘는 평균적으로 보면 속도가 얼마나 거야? 1m per second 한 거야. 1m per second. 그러면 얘의 평균 속도는 플러스 1m per second다 이거지. 근데 요런 것도 자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랑 나중 속도가 있으면 그 처음 속도나 나중 속도를 더해서 2로 나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평균 그렇게 평균으로 잡으면 평균 속도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 했잖아. 얘가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예요? 플러스 4고 도착할 때 속도가 마이너스 2고 그러면 플러스 4와 마이너스 2의 딱 중간 평균은 얼마예요? 플러스 1m per second다 맞죠? 그 플러스 1m per second로 3초 동안 꾸준히 갔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지. 자,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는 것 같아. 응. 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물체가 3m per second였어. 근데 가속도가 플러스 2m per second 제곱이래. 자, 요걸로 4초 지났어. 속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처음에 속도가 있었는데 가속도가 있어서 속도가 변한대. 요 가속도로 4초라는 시간이 지났대. 속도가 어떻게 됐을까? 가속도는 1초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주는 물리예요. 자, 1초에 1초당 2m per second씩 오른쪽으로 변해. 4초가 지났으니까 얼마 변해야 돼? 8 변해야 돼. 근데 초기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8 그 자체가 자기 속도가 될 거예요. 근데 초기 값이 있었잖아. 그러면 얘 속도가 얼마 돼요? 11m per second 될 거예요. 11m per second. 자, 그러면 얘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다 맞죠? 왜 못 구해? 4초라는 시간 동안 얘가 몇 미터 갔는지를 왜 못 구해?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속도가 자꾸 변하잖아.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배운 방법에 의하면 얘를 VT를 그래프로 그리면 그래도 넓이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다 했어? 얼마나 이동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거지. 얘가 처음에 속도가 3이었다가 마무리는 11이 됐어. V가. 몇 초 지나서? 3초 지나서 그렇게 됐어. 자, 이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래. 그러면 VT 그래프 형태가 어떻게 돼야 돼?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거니까 VT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직선으로.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변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밑에 넓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야. 충분히. 무슨 넓이에요? 사다리 꼴이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자, 윗변, 아랫변, 높이 3 해서 얼마고?
몇 미터 갔노? 넓이 구하니까 할 수 있잖아. 3, 11 더하고 2로 나눠서 높이 곱하면 21m 갔다 맞죠? 그러면 얘가 21m 갔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자, 얘는 속도가 이렇게 마구마구 변하지만 결국은 3초 만에 몇 미터 갔어? 오른쪽으로 21m 갔으면 평균적으로 어림잡아 등속도 운동을 가정한다면 얘는 1초에 몇 미터씩 간 거야? 7미터씩 간 거니까 얘 평균 속도는 얼마라고 할 거야? 7이라고 할 거야. 7. 평균 속도는 7. 근데 이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라서 얘가 직선이 되다 보니까 그 7이라는 속도를 11과 3의 정중앙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 이 7m/s로 꾸준히 갔다랑 이렇게 갔다랑 차이가 없다. 뭐가 차이가 없는 거야? 면적이 차이가 없는 거야, 면적이. 그래서 우리가 이 7m/s를 뭘로 쓸 수 있다? 평균 속도로 쓸 수 있다 이거지, 평균 속도로. 자, 그리고 7m/s를 지금 평균 속도로 쓸 건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지금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3m/s였다가 4초라는 시간 뒤에 11이 됐는데 7m/s를 찍는 순간이 있었나 없었나? 이 사이에. 있었다, 맞지? 있었는데 언제 있었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서 7m/s 찍고 갔어. 언제 찍고 갔어? 언제 찍고 갔어요? 이거 뭔데? 여기 어? 그래서 이 차이구나. 28. 어. 이런 건 얘기해주면 돼. 고치면 돼. 언제 찍고 갔어요? 2초일 때. 이 구간이야. 0초랑 4초짜리 구간인데, 구간에서 보면 평균 속도는 몇 초일 때 찍는다. 딱 시간의 절반일 때 그 속도를 찍고 갈 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가상의 속도가 아니라 실제 얘가 한번 찍고 가는 속도다 이거지. 시간의 중앙일 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2초 뒤의 모습을, 여기서까지가 4초인데 2초 뒤의 모습을 그려보라 하면 그래도 정중앙에 그리면 되겠나 안 되겠나? 정중앙에 그리면 안 돼요. 왜 안 돼? 처음 2초랑 나중 2초랑 간거리가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 얘는 빨라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2초일 때 위치를 한번 그려보라 하면 중앙보다는 왼쪽에 좀 덜 갔겠지. 처음 2초 동안. 나중 2초 많이 갔다. 그래서 시간의 중앙이랑 길이의 중앙은 다르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기억 맞고 니은은 평균속도 크기는 계산해 보자. 자, B는 평균속도 얼마라고? 이제 똑같이 가면 돼. 4에서 마이너스 2가 됐네. 등가속도 운동 맞잖아. 평균속도 얼마? 플러스 1. A는 마이너스 2에서 1이 됐네. 평균속도 얼마? 부호 살려야 돼. 마이너스 2랑 1의 평균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마이너스 0.5. 이 의미야. 자, 마이너스 2에서 1을 찍으면서 가면 A는 어떻게 간 거야? 거리상 물어보면 요렇게 왼쪽 갔다가 요렇게 오른쪽 간 거야. 왼쪽 간 게 더 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3초 후의 위치가 왼쪽에 있겠나 오른쪽에 있겠나? 왼쪽에 있을 거야. 근데 그 결과적 있지 얘는 지금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3초 동안 속도 하나도 안 변하고 꾸준히 갔다고 해도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똑같은 속도가 있다고. 그런 의미를 가지는 속도가. 그게 평균 속도야. 그걸 마이너스 2랑 1을 평균하면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얘를 마이너스 0.5로 꾸준히 갔다라고 해서 이만큼 구하면 이게 얘의 의미가 될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0.5 얘는 1이니까 B가 더 크지. A가 B보다 작다. 맞고.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구했다. B는 어디 갔노? A는 3초에 3증가 했으니까 A는 1이고 가속도가.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2였어. 그래서 B가 A보다 더 크다. A가 B보다 작다. 맞죠? 그러면 요래 복습하고 우리는 다시 앞으로 갑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더라고. 그러면 얘 운동 다시 한번 표현해보고 넘어가자. 요게 몇 페이지고? 56페이지. 개념 확인. 자, 일단은 얘 운동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운동을, 자, 문장이야. 문장을 운동으로 표현해 볼 거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을 밑에서 그래프로 표현해 볼 거야. 그래,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이 물체는 10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 물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이 물체는 5초 후에 어떻게 됐대? 속도가. 왼쪽으로 40m/s가 됐대. 자, 그러면 얼른 5초 동안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원래는 플러스 10m/s였다가 5초 뒤에 5초 뒤에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40m/s가 됐어. 1초의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변하는 거야? 왼쪽으로 10씩 변하니까 플러스 10이 1초 지나서 뭐 됐고 0 됐고 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까지 이렇게 되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그렇게 되는데 얘는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은 어떻게 될까? 가속도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겠지. 느려졌다가 순간적으로 0을 찍었어. 몇 초 뒤에? 1초 뒤에 0을 찍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가속도가 계속 유지되니까. 1초가 지났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얘 위치, 자기 원래 위치를 통과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되면서 마이너스 40은 한 이쯤 될 거야. 이게 얘의 5초 뒤의 모습이야. 자, 그러면 얼마만큼 갔다가 보통 이런 반환점이 있는 운동에서는 반환점이라는 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자, 반환점. 반환점은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 즉 순간적으로 뭘 찍고 정지를 찍고 돌아가는 지점이에요. 자, 얼마나 갔습니까? 등가속도 운동인데 10m/s로 출발해서 정지로 마무리되는 요 1초 구간을 우리한테 물었어. 그러면 10에서 정지가 됐으면 평균적으로는 얼마로 간 거고 5로 간 건데 몇 초 동안 갔어? 1초 동안 갔으니까 몇 미터 가면 돼요? 5m 가면 돼요. 자, 한 번 더 얘 보죠. 얘는 정지에서 얼마로 마무리됐어? 마이너스 40으로 마무리.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로 간 거야? 마이너스 20으로 간 거야. 마이너스 20으로 몇 미터 갔어요? 몇 초 동안 갔어요? 4초 동안 갔으니까 몇 미터 갔어요? 80m 갔을 거예요. 80m. 그러면 이런 0초부터 5초까지의 이런 총 운동에서 이동 거리를 물으면 총 이동 거리 대답해 주면 돼. 85m. 변이를 물었으면 그래서 5초 만에 어떻게 변했니 묻는 거니까 변이 얼마입니까? 방향 붙여주고 마이너스 75m 되거든. 자, 이제 평균 속도 한번 볼게요. 결국은 얘는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이 5초라는 시간 동안 그래서 결국은 얘가 꾸준히 얼마나 속도로 가도 상관없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게 75m 뒤로 간 거잖아. 5초 동안 그렇게 갔으니까 평균적으로는 마이너스 15m/s로 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그것도 뭐만 하면 처음에 이때 속도랑 나중에 이때 속도를 평균만 하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 마이너스 15로 찾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바로 75m 뒤로 갔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다음에 넘어가서 밑에 그래프도 여기도 확인해 보면 자, 얘가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가는 플러스 10m/s였다가 왼쪽으로 가는 마이너스 40m/s가 됐어요. 그게 이렇게 이제 변해서 됐어.
여기서 요게 이제 몇 초일 때고, 그렇지? 1초일 때 속도 0 찍었고, 맞죠? 여기가 반환점이야, 반환점. 반환점을 찍었고, 항상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반환점을 찍는 때까지 얘가 몇 초였어? 1초였으니까 여기서 반환점을 찍고 1초, 똑같이 1초만 딱 돌아가면 넓이가 어떻게 돼? 넓이가 같다. 플러스 넓이와 마이너스 넓이가 같다는 게 무슨 말이야?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는 말이지. 그래서 2초일 때는 반드시 원래 위치로 돌아올 거고, 그때 돌아왔을 때 속도의 모습이 딱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0을 기준으로 똑같으니까. 속도의 방향만 뒤집어졌을 거다 이거지. 요게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등가속도 운동 모습이다 이거. 자, 우리는 이 5초까지의 모습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얘는 아까 이 방식으로 계산했어. 0에서 10에서 0이니까 평균 5로 하고 1초 가서 몇 미터? 5미터 갔다 했고, 0이랑 40이니까 평균에서 얼마? 마이너스 20으로 4초 동안 간 거랑 똑같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80m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75m 결과적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됐어. 근데 요거는 1초를 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고, 전체를 처음부터 생각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지. 자, 처음에가 10이고 나중에가 40이니까 10과 40의 평균은, 이거 뭐고 이거 이렇게 좀 그렇네. 이 전체의 평균을 하면 이게 마이너스 15다 이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15로 꾸준히 갔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 넓이랑 이 넓이의 차이인 마이너스 75m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반환점이 있어도 뭐만 변하지 않으면, 가속도만 변하지 않으면, 기울기만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처음과 나중의 평균 속도는 항상 그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냥 쭉 넘어가서 그래프는 숙제 다 했으니까 요 가속도 그래프만 좀 보고 가자. 유연분수 4번 60페이지. 자, 가속도를 이렇게 운동하는 어떤 물체에 대한 모습이에요. 자, 이 물체 2초 동안만 한번 볼게요. 자, 가속도 얼마로 2초 동안 유지가 됐어? 가속도가 플러스 2로 2초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예요? 근데 가속도라는 거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방향이 있잖아. 그러면 이 넓이의 의미를 그래도 플러스라고 둬야겠지. 플러스 얼마? 4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의미고? 가속도가 2로 2초가 지나서 곱했더니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려주는 속도의 변화량의 의미가 됐어요. 속도의 변화량. 좀 도와줘라. 자, 그 다음에 얘는 가속도가 0으로 2초가 지났으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4에서 6초까지 2초 동안 가속도가 마이너스 4라서 속도가 얼마나 변한다? 마이너스 8m/s 변할 거야, 맞지? 그런 운동을 지금 얘가 하고 있다 이거죠. 자, 여기서는 아직 가속도에 대한 속도 표현이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표현이 전혀 안 나와. 위치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한번 그려봐야 돼. 자, 어떤 물체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알기 어려운 게, 얘는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지만 속도 그 자체는 알 수가 없어. 무슨 말이냐? 처음에 얘 속도가 얼마인지가 안 주면 얘가 델타 V가 플러스 6이단 말은 6m/s가 증가했다는 거야. 근데 처음 속도를 우리가 모르면 6m/s 증가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초기 속도를 확인을 해봐야 돼. 자, 초기에 얘는 뭐 하고 있었대? 정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정지에서부터 출발시키는 거야. 자, 가보자. 어떤 물체가 처음에는 정지했었어. 2초 동안 한번 그려보자. 얘는 그래서 2초 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주면 되겠노? 속도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변한 모습으로 그려주면 돼?
오른쪽으로 4m/s 변함, 그러면 얘는 처음에 정지였으니까 얘 속도 자체가 얼마 됐겠노? 4m/s 됐을 거야. 얘도 확인해보고. 얘는 그래서 얼마 간 건데? 그래도 무슨 운동했노? 여기서까지는. 등, 아니다. 속도가 이렇게 변하는데 등속도는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적으로 가는 속도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다 했어. 0에서 4를 찍었으니까 평균 속도 얼마로 간 거야? 2로 간 거야. 자, 그리고 놓치지 말고 그 2m/s는 몇 초일 때 이미 찍고 왔어. 여기서 여기까지가 2초 구간이니까 1초일 때 걔는 그 속도를 찍었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평균 속도 2로 2초 갔으니까 몇 미터 갔어요? 4m 이동했을 거야, 4m. 그 다음 2초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 2초 동안은 무슨 운동하노? 가속도가 0이라 했으니까. 어, 안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속도가 안 변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속도가 4m/s로 꾸준히 유지될 거니까 얘는 그 다음 2초 동안 몇 미터 갑니까? 오케이. 4m/s로 2초 갔으니까 8m 갔을 거예요. 요게 4초일 때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2초 동안 가속도를 얼마 꺾었어? 마이너스 4. 가속도가 제법 크다 맞지? 여기서는 반환점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했어. 한번 찍고 가보는 거야. 자, 얘가 지금 속도가 4야. 얘가 이제 겪을 가속도가 마이너스 4야. 얘가 정지하는데 몇 초 걸려? 1초면 정지야. 근데 우리가 몇 초 구간을 봐야 돼? 몇 초 구간을 봐야 돼, 얘를? 2초 구간을 봐야 돼. 그거를 한번 찍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1초 뒤에 정지해서 돌아갈 인데, 반환점인데, 우리한테 묻는 게 2초라면, 어디에 그려줘야겠노? 원래 얘 위치로 돌아간다라는 표현을 해야 돼. 등가속도 운동에서 반환점을 찍는 상황은 항상 이런 상황이야. V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변하면 이게 반환점이야. 그러면 반환점을 찍기까지 몇 초를 우리가 구했는데 그 시간 한 번 더 지나면 얘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된다.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얘는 정지를 찍고 돌아와서 6초일 때 여기를 어떤 모습으로 여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속도가 방향만 정확히 바뀐 모습으로 4m/s 왼쪽인 모습으로 돌아올 거다 하는 게 몇 초일 때 모습이다? 6초일 때 모습이다. 5초일 때는 반환점을 찍고 돌아가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뭐 전반적인 그 운동의 모습은 다 표현을 했어. 그러면 이제 기니디가 보면 기억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총 얼마입니까? 물었으니까 얼마? 12m. 얘는 뭐 함정 같지도 않은 함정이네. 0초부터 4초까지 여기 면적 구하면 4잖아. 이런 걸 이동 거리라 하면 안 된다 이거지. 니은 5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맞죠? 반환점. 이걸 4초일 때와 6초일 때는 위치가 같다.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이거 하나 풀어봐봐. 가속도 그래프 주고.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가속도의 그래프에서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보여. 이 가속도 그래프에서는. 근데 뭐는 잘 안 보인다 했어.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잘 안 보인다 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그려보는 거야. 자, 우선 속도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얘는 초기에 초반 2초 동안은 가속도 마이너스 A로 2초를 지나갔어요. 그래서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마이너스 2A 변했어. 그 다음 2초 동안은 속도가 안 변해. 그 다음 2초 동안은 속도가 얼마만큼 변해요? 플러스 4A만큼 변해. 그래서 0초부터 6초까지 도합 속도가 총 얼마나 변하게 만들어주면 돼? 변했고 안 변했고 변했고 플러스 2A만큼 변하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이 자동차는 속도가 그래서 6초 만에 어떻게 변했대? 2m/s 증가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2A라는 변화가 뭐랑 똑같다는 거야? 플러스 2m/s라는 변화와 똑같다는 얘기잖아. 아, 가속도 A가 얼마다? 1이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하나씩 그림 그리는 거야. 자, 저 자동차는 속도가 4m/s예요. 처음에. 자, 2초씩 끊어서 그리면 되지 뭐. 0에서 2초 동안 한번 그려볼 거예요. 2초 후에 얘는 속도가 얼마나 변해 있노? 마이너스 2만큼 변해 있으니까 속도가 얼마 돼요? 2m/s 될 거야. 요게 2초일 때야, 맞지? 요게 0초일 때고. 자, 몇 미터 갔노? 그래도 0에서 2초 동안은 무슨 운동하노?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러면 몇 미터 갔노? 평균 속도 얼마고? 3으로 2초 갔으니까 몇 미터? 6미터 갔겠지, 6미터. 자, 그 다음 이 물체는 속도가 안 변하는 2초 운동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속도가 안 변하니까 2m/s로 꾸준히 갈 거고, 이렇게 2초를 갔으니까 4초일 때 모습은 2초일 때 모습보다 오른쪽으로 몇 미터? 2m/s로 2초 갔으니까 4미터. 자, 마지막 2초, 4초에서 6초까지 마지막 2초는 가속도가 2로 2초 지나서 4m/s 더 증가했어. 그래서 얘는 6m/s 됐다. 6초일 때 위치는 4초일 때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몇 미터? 평균 해서 2초 동안 하면 돼. 몇 미터? 8미터 갔다. 요게 얘 운동의 모습이다.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1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A가 1 맞잖아. 그래서 1초일 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A라 했으니까 A가 1이잖아 크기가. 1 맞다. 어, 크기를 물어보면 방향 제외하고 크기만 대답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리얼 3초일 때 속력은 3초일 때 어때? 속력은 2m/s 맞고 이거 0초부터 6초까지 그래서 평균 속력은 얼마니? 그냥 총으로 대답해 주면 돼. 그래서 0초부터 6초까지 그래도 평균 속력이라 했으니까 뭘로 가야 돼? 변이가 아니라 이동 거리로 가야 돼.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바뀌는 운동을 안 했잖아. 이동 거리 항상 생각하고. 자, 그래서 6초 동안 얘는 몇 미터 이동했노? 18m 이동했다 맞지? 6초 동안 18m 이동했으니까 1초당 몇 미터 이동한 거야? 3. 그래서 평균 속력 3m/s다. 맞죠? 네. 넘어가 보면 거기는 평균 속도 한번 연습해 보는 문제들이야. 한번 처음 거 한번 보자. 자, 자동차가 길이 300m인 어떤 터널 속을 일정한 가속도로 통과하고 있다.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요 터널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전부 다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자동차가 15m/s로 들어갔대. 그리고 나올 때는 25m/s로 나왔단다. 터널은 지나간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15로 들어가서 25로 나왔으면 평균적으로 터널 안에서 몇으로 간 거야? 20m/s로 간 거네. 그러면 터널 총 길이가 300m라 했으니까
터널을 통과하는데 몇 초 걸렸어요? 15초 걸렸을 거다. 그치? 15초. 밑에도. 정지 상태로부터 활주로 위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비행기가 이륙한대. 처음에는 정지. 나중에 속도, 이륙 속도 얼마인지 궁금하대. 근데 이 비행기가 10초 동안 500m 활주에서 이륙했단다.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10초 만에 500m를 가야 되니까 몇으로 가야 돼요? 50m/s가 얘 운동의 평균 속도가 돼야 돼. 처음이 정지고 나중 속도 물었으니까 나중 속도 얼마? 100이 되어야 평균 속도가 50이 될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륙 속도는 100이다 이거지. 밑에 3번도. 3번은 이륙이 아니라 착륙하는 상황이네. 자, 처음에 착륙해서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일정한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에서 200m만큼 활주에서 10초 후에 정지하였다. 착륙할 때 속도는 얼마니? 물었어요. 10초 만에 200m를 활주하려면 평균 속도 얼마 찍어야 돼? 20을 찍어야 돼. 나중 맨 마지막 모습이 정지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모습은 어떻게 돼야 돼요? 40 돼야지, 40. 오케이. 그런 걸로 밑에 두 개 더 풀어보자. 4초, 4번, 5번. 자, 4번 보면 20m/s로 움직이던 물체가 2초 동안 일정하게 감속되어 정지하였다. 가속도를 엿볼 수 있네. 가속도가 얼마예요? 2초 만에 20이 0이 됐으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다. 그럴 수 있고. 자, 2초 동안 움직여간 거리는 물었으니까 20에서 0을 찍으면서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10으로 갔고 그렇게 2초 갔으니까 몇 미터? 20m 움직였다. 오케이. 아, 할만해. 5번. 직선도로상에서 6m/s로 통과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100m 떨어진 지점을 몇 초 만에? 10초 만에 갔다. 그러면 얘는 평균 속도 얼마 찍어야 돼? 10 찍어야 돼. 처음 출발 속도가 6이야. 평균 속도 10을 찍으려면 마무리 속도 14m/s 돼야 된다. 14m/s. 좋았어. 넘어가 봅시다.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 거기 보면 3개 나와 있다 맞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이라 그래. 등가속도 운동 공식. 자, 근데 우리가 죄다 하던 건데 문자라서 조금 생소할 뿐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식부터.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얘가 2m/s로 가고 있었는데 2m/s로 플러스 4m/s 제곱이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한대. 그래갖고 2초가 지났어. 2초 후 얘 속도는 얼마라고 할래? 오케이. 바로 나오잖아. 가속도가 4인데 2초 지났으니까 둘이 곱하면 이건 무슨 물리량이 된다 했어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은. 가속도 곱하기 경과 시간은 속도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려주는 물리량이 된다 했어요. 그러면 그 속도 변화량에 뭐를 더 더해줘서 초기 속도를 더 더해주면 나중 속도 10m/s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거를 이제 문자로 가져오는 거야. 자, 얘는 초기 속도가 V0였어. 가속도가 A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대. A가 0보다 크다. 빨라진다 하자. 자, 그러면 얘는 T초 후 여기를 0초라고 하죠. 자, T초인 순간 얘는 속도가 얼마니 표현해보면 나중 속도는 어떻게 돼요?
처음 얘 속도에서 얼마만큼 변하면 돼? 가속도 A로 몇 초? T초 가속됐으니까 이렇게 배우면 된다. 그치? 요게 첫 번째 공식. 오케이. 자, 두 번째 공식과 세 번째 공식은 요거 표현해 볼 거예요. 요거. 얘가 얼마나 이동했니? 변이 S. 자, 변이 S 한번 찾아봅시다. 변이 S는 얘 얼마만큼 이동했니? 변이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평균 속도 구해서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갔다 이렇게 갈 거잖아. 그러면 얘도 표현이 똑같아. 평균 속도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 처음 속도, 나중 속도 더해서 2로 나누면 이게 평균 속도다, 맞지? 이 평균 속도로 몇 초 동안 이동했다? t초 동안 이동했다 하면 이게 변이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맞지? 자,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쪼개볼 건데, 먼저 얘를 바꿔봅시다. 우리 앞에서 구했어. 나중 속도는 뭘로 쓸 수 있다 했어? 처음 속도에서 AT 더한 걸로 쓸 수 있다 했어요. 나중 속도는. 그러면 이 식이 V0에서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AT로 쓸 수 있겠네. 그리고 얘를 2로 나누면 평균 속도고 거기에 T를 곱하면 식을 여기 이제 분배해서 구해보니까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러면 초기 속도에 T를 곱한 거야. 그 다음에 가속도에 의해서 2분의 1 AT제곱 더해주면 얘가 이동하는 총 변이가 나오겠다.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자, VT 그래프를 그리면 이 물체의 운동은 처음에 V0 속도 있었고 나중에 V가 되면서 이렇게 운동하는 거다, 맞죠? 그러면 요 넓이가 얘 총 변인데 여기서 요 두 항은 첫 번째 항은 무슨 넓이를 알려주나? V0로 쭉 갔다고 생각하는 이 넓이가 첫 번째 항이다, 맞죠? 두 번째 항은 얘가 쭉 간 거보다는 얼마만큼 더 많이 갔어? 이만큼 더 많이 갔다, 맞죠? 그거는 단순히 뭐 때문에? 가속도 A 때문에. 속도가 얼마나 더 증가해서 AT만큼 더 증가해서 T초 동안 AT만큼 더 증가해서 이 삼각형 넓이로 간 게 얘다 이거지. 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물체가 초기 속도가 없는 초기에 정지한 모습으로 출발한다면 여기 그래프랑 식은 어떻게 되겠노? 초기 속도가 없었으니까 V0가 없잖아. 그러면 얘의 이동 변이 S는 어떤 식으로 나타내줄게? 그냥 2분의 1 AT 제곱으로. 자,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초기 속도가 없으니까 0에서부터 그릴 거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사다리 꼴이 아니고 무슨 형태가 되는 거야? 삼각형이 되는 거야, 삼각형. 초기 조건이 없으면.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닮은 비량을 좀 쓸 수가 있어. 자, 초기 속도가 없어서 VT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만약에 1초, 2초 이렇게 잘라버리면 여기 첫 번째 삼각형 넓이랑 두 번째 삼각형 넓이는 닮음이 적용된다, 맞지? 몇 대 몇? 2대 1. 닮은 비가 2대 1이면 넓이는 몇 배? 4배 될 거야, 4배. 그러면 정지를 기준해서 등가속도 운동을 해석할 때 얘가 1초 이동하는 거랑 얘가 여기서부터 2초 이동하는 거리는 4배 차이 날 거고 3초 이동한 거리는 몇 배? 9배 차이 날 거다, 9배. 그래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거리가 결정이 날 거다, 이거예요, 거리가. 오케이. 자, 우리가 가장 안 익숙한 식. 세 번째 공식 갑니다. 자, 이 단원에서 문제 풀 때 이 문제 도대체 어떻게 풀어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세 번째 공식을 몰라서 못 풀고 있구나. 가봅시다. 세 번째 공식은 시작은 똑같아. 이건데 첫 번째 공식과 두 번째 공식에는 잘 있는데 세 번째 공식에 없는 항이 뭐 있어요? 공식 한번 봐봐. 첫 번째, 두 번째는 다 있어. 근데 세 번째 공식이 없어지는 애가 있어. 시간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되게 익숙한데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는 공식이야. 자, 보자. 시간을 소거할 거야. 자, 요거를 없애놓고 한번 봅시다. 너네 이거 어떻게 할래? 2m/s가 10m/s 됐대. 가속도 이거로 몇 초 뒤의 모습이에요?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건 몇 초 걸린 거야? 2초 걸렸다고 대답을 할 거야. 2에서 10이 되려면 속도가 얼마 증가해야 돼? 8 증가해야 되는데 가속도가 4니까 몇 초 걸리겠어? 자, 그거를 문자로 나타낼 거야. V0가 이제 이거 안 쓰고 V0가 V가 되었어. 가속도 A로. 그러면 몇 초 걸렸다 표현해야 돼? T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V0가 V가 되었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표현해 줘야지. 속도가 얼마나 증가한 거야? V-V0만큼 증가한 거다, 맞지? 그게 가속도 얼마로? A로 이걸 가속시켜야 되니까 걸린 시간 어떻게 표현하면 돼? A로 나누어 주면 된다 이거지, 나누어 주면. 자, 그러면 요 식에서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에서 변이 찾은 요 식에서 t를 소거할 거야. 자, t 대신에 요거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v 플러스 v0에서 곱하기 a분의 v 마이너스 v0 됐다, 맞죠? 합차 배웠죠, 합차? 더하고 뺀 거 곱하면 뭐 돼요? 제곱차 된다, 맞지? 그러면 2a는 저쪽에 넘길게. 그러면 이 식이 2as는 속도 제곱의 변화를 알려주는 식이 된다. 자, 요거 연습 한번 해보자. 음, 자, 어떤 물체가 속도가 v였어. 이 물체가 t초 지났더니 속도가 3v 됐대. 이 물체가 2t초 지난 뒤에 속도의 모습을 우리한테 한번 표현해 보래. 등가속도 운동이야. 어떻게 할래? 얘 속도 얼마 됐을까? 자, 등가속도 운동은 말 그대로 가속도가 안 변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조건이야. t초 만에 속도가 얼마나 변했다고 조건을 줬어? 2v 변했다고 조건을 줬어. 그러면 2t초가 지났으면 속도가 얼마나 증가해야 돼? 4v 증가해야 되니까 3v에서 4v 증가시켜서 그려주면 돼. 그럼 얼마예요? 7v 됐을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뭐를 쓰고 있냐면 가속도와 걸린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을 알려준다, 맞지? 근데 이 물체는 가속도가 변하지 않아.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니까 시간이 2배 되면 속도 변화량도 몇 배 되는 거야? 2배 된다 이렇게 쓸 거야. 똑같아. 자, 우리가 속도 변화라는 식은 이거잖아. 너무 당연하게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를 우리는 속도 변화량이라 그래요. 속도 변화량. 자, 그러면 얘도 그런 의미야. 얘는 그 대신에 속도를 속도로 빼는 게 아니고 속도를 뭐 해서 빼는 거야? 제곱을 해서 빼는 거야. 처음 속도 제곱과 나중 속도 제곱의 차이를 의미하니까 얘도 델타로 따지면 무슨 의미야? 델타 V 제곱이야. V 제곱의 변화를 알려주는 거야. 자, 근데 식을 보니까 V 제곱의 변화량은 뭘로 결정난대? EAS. AT가 아니라 AS. T가 S로 바뀐 것밖에 없어. 자, 가속 구간의 길이 얘는 이런 의미잖아. 어떤 가속도로 t초 가속된 거잖아. 시간으로 가속된 거야. 맞지? 근데 이 식의 의미는 어떤 가속도 A로 t초가 아니라 S라는 거리. 어떤 거리 동안 가속이 되면 얘는 속도 제곱 변화량이 그렇게 변한다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게요. 얘가 1m 제곱이었, 1m/s였는데 얘가 5m/s 됐어. 몇 미터 만에? 뭐 10m 만에 이렇게 되었다. 오케이? 그러면 한 번 더 10m가 지나면 얘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생소해서 그래. 얘가 10m가 아니고 10초였으면 너네 뭐라고 대답할래? 1m per sec가 10초 뒤에 이렇게 됐고 한 번 더 10초 뒤에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9라고 대답할 거야. 9. 10초 동안 속도가 4 증가했으니까 또 10초 지나면 속도가 4 증가해서 9 됐다고 표현할 거야. 똑같아. 얘는 근데 거리야. 거리라서 속도가 자꾸 똑같이 증가했다 하면 안 되고 속도에 뭐가? 속도에 뭐가? 제곱이 똑같이 증가했다 하면 맞는 거야. 자, 속도 제곱으로 보면 처음에는 얼마예요? 1이야. 나중에는 얼마 돼? 25가 됐어. 속도 제곱으로 보면 얼마 증가했어? 24 증가했어. 근데 같은 거리 가속됐네? 그러면 또 한 번 더 24 증가할 거야. 그러면 속도 제곱이 얼마 돼? 49 되니까 이때 속도를 얼마라고 하면 돼? 7m per sec로 하면 돼. 7m per second. 그래서 하나,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에서 하나 더 추가하자. 자,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데 거리에 따라서는 뭐가 일정하게 변한다? 속도 제곱이 일정하게 변한다 하는 것도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다. 이제. 오케이. 자, 처음에 요거 두 개는 V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한다. 요거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각 구간의 속도 변화량 B로 구간의 걸린 시간을 비교한다. 이런 게 문제에서 나오는 조건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야. 자, 어떤 물체가 V였고 얘가 2V가 됐고 얘가 4V가 됐어요. 이런 문제를 줬어. 자, 그러면 요게 첫 번째 구간이고 요게 두 번째 구간이래.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은 걸린 시간 B가 몇 대 몇이에요? 물어보면 시간에 대한 정보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어디에 많다? 속도의 변화한 양에 많은 거예요. 속도의 변화한 양에. 자, 첫 번째 구간에서는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요? V 변했고 두 번째 구간에서 얼마나 변했어? 그러면 시간이 두 배로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일정히 변해.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 걸리는 시간을 t초로 간다면 두 번째 걸리는 시간은 몇 t초로? 2t초로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구간 이동 거리와 두 번째 구간의 이동 거리는 몇 대 몇이니 물어보면 시간은 이제 두 배 더 많이 걸린 구간이 됐어. 이제 뭐까지 비교해주면 알 수 있어, 거리는. 평균 속도까지. 자, 이런 느낌이야. 두 번째 구간이 첫 번째 구간보다 평균 속도도 두 배 빠르고 시간도 두 배 오래 갔으면 몇 배 이동한 거야? 네 배 이동했겠지. 그런 거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V와 2V의 중간값. 2분의 3V로 꾸준히 갔다 맞지? 두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얼마예요? 2V랑 4V니까 3V예요. 자, 평균 속도 비교하는 이거를 곱할 게 아니고 비교할 거야. 2분의 3V랑 3V야.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은 어디가 몇 배로 더 빨라? 두 번째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얘보다 몇 배 더 빠르게? 두 배 더 빠르게 운동을 했어. 근데 시간도 두 배 더 오래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S2가 S1보다 몇 배 더 클 거다. 네 배 더 클 거다. 이렇게 할거야. 네 배 더 클 거다. 오케이. 자, 오래 하고 밑에도 한번 가봅시다. 음, 밑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얘의 t초 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얘의 2t초 후의 모습인데 처음 속도가 v인데 얘는 첫 번째 구간에서 길이가 s고 두 번째 구간에서 길이가 3s. 이게 문제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방식이야. 구간을 두 개 나눠놓고 첫 번째 구간보다 두 번째 구간에서 걸린 시간 두 배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거야. 첫 번째 구간에 PQR 해놓고
PQ 구간의 길이보다 QR 구간의 길이가 3배 더 크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물체는 빨라지는 애야, 느려지는 애야? 지금 빨라지고 있을까, 느려지고 있을까, 같은 속도일까? 기준은 등속이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얘가 등속이라면 t초 동안 s 갔으면 이 t초 동안 얼마 가야 돼? 2s 가야지. 근데 2s보다 더 많이 갔잖아. 그럼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자, 빨라지게 이제 속도를 설정할 거야. 자, 초기 속도가 v인데 t초 후에 속도를 하나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2t초가 지난 뒤에 속도를 하나 적어줘야 돼. 요 두 속도를 적어줄 때 v1 적고 v2 적으면 이런 사람은 이 정보를 하나도 이용 안 하겠다는 사람이야. 다 변수잖아. 자, 변수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t초 동안 속도가 증가한 것보다는 2t초 동안 속도가 증가한 게 몇 배 더 크다? 2배 더 크다를 이용할 거야. 그러면 여기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v보다 x만큼 증가했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여기 속도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노? 그래도 내가 t초 동안 얼마 증가했다고 맞춰줬어. x라고 맞춰줬으니까 2t초 동안은 얼마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 속도를 뭐라고 적을 수 있어? v 플러스 여기를 비교해서 2x 증가해야 되니까 v 플러스 3x. 자, 마무리는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t초 만에 얼마 갔어? s 같고 이렇게 되니까 2t초 만에 얼마 갔어? 3s. 그러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몇 배, 몇 대 몇이야? 얘는 2t초 만에 3s 가는 구간이고 얘는 t초 만에 s 가는 구간이고 몇 대 몇이에요? 1대 2분의 3은 몇 대 몇인 거야? 정수비라면 2대 3인가 2대 3. 자, 그러면 평균 속도가 2대 3이 돼야 돼. 평균 속도는 저걸로 우리가 적은 걸로 표현하면 돼. 첫 번째 구간 평균 속도는 얼마예요? 2분의 둘이 더하면 2v 플러스 x.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2분의 2v 플러스 4x. 자, 적고 보니까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거 할 필요 있나 없나? 없어요. 비례식을 풀 때는 이거 할 필요 없어. 그냥 다 하면 되겠네. 그러면 요거랑 요게 몇 대 몇이다? 2대 3이다. 이렇게 할 거야. 얘 3배 해주고 내항 외항 요거 2배 해주니까 같더라. 그래서 x 찾아보니까 x는 숫자 좀 더럽구만. 5분의 2v. 그럼 다 찾은 거야, 우리는. 우리 5 찾으면 다 찾은 거야. x가 5분의 2v니까 이제 표현해주면 얘는 얼마예요? 5분의 7v 됐고, 얘는 5분의 11v 됐고. 이렇게 이제 문제 조건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밑에 내려가 보자. 자, 실제 문제에서 조건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 한번 볼게요. 자, 문제 보면 이제 한 세 줄밖에 안 낸다. 자,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 전 P를 지날 때 순간속력은 V다. Q를 지날 때 순간속력은 EV다. 사실 이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할 건 없어. 너무 잘 나와 있잖아, 그림에.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아, 그렇구나. PQ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QR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 3배 더 길다. 이건 적어야 돼.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적으면 보통 시간은 T로 표현하니까. 첫 번째 구간은 T, 세 번째 구간은 3T 걸렸구나. 아, 두 번째 구간은 3T 걸렸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R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인가? 얘 지나는 순간의 속력이 얼마인가 물었으니까 당연히 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지금은 속력이 다 뭐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어? V로 표현한 거야, V로. 그리고 PQ 구간과 QR 구간의 길이는 몇 대 몇인지 이런 거 한번 찾아보는 거야.
자, 할 수 있다. 이거는. 속도 한번 표현했나? t초 지나서 속도가 어떻게 된 모습을 보고 3t초 지났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을 해보는 거지. 자, PQ 구간에서 t초 지났더니 속도가 어떻게 변했어요? V 증가했네. 그러면 3t초가 지나면 또 얼마 증가하면 돼? t초당 V 증가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3t초 지나면 3V 증가했다. 그러면 2V에서 3V 더 증가시켜서 얼마? 5V. 자, 그리고 이제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돼.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과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몇 대 몇이야? 3대 7인데 시간이 몇 대 몇이야? 1대 3이야. 얘는 3으로 1초 가는 거고 얘는 7로 3초 가는 거야. 그러면 이동 거리 비가 몇 대 몇이 되겠노? 1대 7이다 이거지. 1대 7. 그래서 평균 속도와 시간에 대한 정보를 곱해주면 그거를 이동 거리로 가져가는 거야. 이동 거리. 오케이. 그래서 7배 더 크다. 넘어보자. 자, 요거는 이제 두 물체인데 두 물체가 기준선 A가 B랑 여기서 동시에 출발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A가 R 기준선을 이렇게 통과하는 순간 B는 이렇게 통과하더라. 보통 문제에서 주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A랑 B에 뭐를 묶어준 거야? A, B가 어디에 같이 있었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디에 어느 곳을 둘이서 지나가고 있더라. 이거는 A가 이만큼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B가 이만큼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다 하는 걸 묶어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B의 운동의 모습을 보니까 B는 V로 5V 찍으면서 가네. 그러면 B는 평균적으로 속도 얼마로 가는 거예요? 3V로 가는 거예요. 3V. 자, 그래서 B는 같은 시간 동안 길이 얼마 가게 됐어? 3D만큼 가게 됐어요. 3D. 시간이 같다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 B가 3D만큼 가는 동안 A는 얼마밖에 못 갔어?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B랑 A는 3D, 2D 갔으니까 그게 곧 평균 속도야. A보다 B가 2대 3으로 더 빠른 거지. 근데 B의 평균 속도를 알게 됐네. B는 3V로 갔대, 꾸준히. 그러면 A는 꾸준히 얼마로 갖다 대야 돼? 2V로 갖다 대야지. 그래서 A의 평균 속도가 2V가 돼야 되니까 A는 요 마지막 속도가 처음에 정지였잖아. 마지막 속도가 4V 돼야 된다. 4V. 그러면 A와 B의 두 번째까지는 다 했고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B는 얼마니 물었으니까 A랑 B는 가속도가 몇 대 몇이고 1대 아이가 답이 나온 줄 알았다. A 가속도랑 B 가속도를 비교하래. 뭐를 비교해줘야 되나? 속도 변화를 봐야지. A는 속도 얼마나 변했어? B는 얼마 변했어?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A도 4V 변하고 B도 4V 변했네. 그러면 가속도는 몇 대 몇인 거야? 1대 1인 거지. 1대 1. 같은 거야, 얘들아.
예. 자, 그래서 가속도가 같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마지막 문제는 조금, 조금 잘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자. 자, A, B 자동차가 A는 처음에 정지, B는 처음에 V의 모습으로 출발했어. VT 그래프에서. 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푼 결과 두 자동차가 가속도가 동일하대. 그 말은 A도 속도가 증가하지만 B도 어떻게 된다? 속도가 똑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보든지 두 물체의 속도의 차이는 항상 뭐겠노? V일 거야, V.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시점, 얘도 증가하고 얘도 증가해서 얘는 5V 찍고 얘는 이게 그림이 좀 그런데 4V 찍고 이렇게 찍는 시점 여기까지 왔다 맞지? 자, 요렇게 왔더니 A랑 B는 원래 같은 점에서 출발했는데 B가 더 앞섰잖아. 얼마 더 앞섰어요? B가 A보다 얼마 더 앞서 있어? B만큼 더 앞서 있다 맞지?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A보다 B가 좀 더 크니까 얼마만큼? 이만큼 커서 앞서 있다 이거지. 자, 0초에서 우리가 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T초라고 할게. 0초에서 T초까지 A 자동차는 이만큼 갔어, 이만큼. B 자동차는 이만큼 갔어. 그러면 그 차이 이만큼은 뭐예요? 더 많이 갔다는 뜻이잖아. 아, B가 A보다 얼마만큼 더 많이 갔다? D만큼 더 많이 갔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차이가 변하지 않네. 시간이 지나도.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줄에서 묻는 거는 얘들 둘 사이의 거리가 D가 아니라 2D가 나려면 그때는 언제냐 물어봤어. 그러면 이 시점에서 D만큼 더 멀어지면 2D 될 거 아니야, 2D. 그렇게 되려면 얘는 한 번 또 똑같이 이 시간 한 번 더 지나면 B가 또 D만큼 더 가니까 2D가 될 거다. 이런 거 묻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얘들 둘의 속도는 얼마가 되겠노? 0에서 4V 찍은 게 A였으니까 그 시간 한 번 더 지나면 A는 얼마 되고 8V 되고 B는 얼마 되고 9V 되고 그래서 A랑 B가 8V, 9V일 때 얘들 사이 거리가 한 번 더 멀어져서 2D 되었을 거다. 그 한 페이지 건너뛰어서 65페이지 한번 보자. 요거 딱 하고 좀 쉽게. 자, 요 경우가 아까 그 경우야. V0가 0이 뭐예요? 초기 속도가 없다는 뜻이야.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하면 이 정지 상태로 출발한 애의 S는 V0 항이 없기 때문에 2분의 1 AT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우리가 써먹기 참 좋은 거야. 문제에서도 조건으로 많이 나오고. 자, 2분의 1 AT제곱이 S가 되는 순간 이 S는 T제곱에 비례한 거야. 그래서 시간이 2배, 3배, 4배 되면 그 거리는, 이동 거리는 4배, 9배, 16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려면 당연히 뭐가 0이어야 돼? 초기 속도가 0이어야 돼. 자, T초 가고 2T초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처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부터 정지부터 T초 이동한 거리랑 다시 리셋하고 정지부터 몇 초, 2T초 이동한 거리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얘가 얘보다 몇 배 많이 간다. 4배 많이 간다 이거지. 4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해주면 0에서 3T초 동안 가면 9배 많이 갈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모습과 여기 모습과 그 다음에 여기 모습은 요 길이는 몇 대 몇이 될 거다. 몇 대 몇 대 몇이 될 거다. 1대 1이랑 4니까 1대 3대
5 이렇게 된 거예요. 5. 4랑 9 차이니까. 자, 1대 3대 5대 7대 9 이런 거를 좀 많이 쓸 건데 그 상황이 언제 왔다? 정지를 기준으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잘랐더니 그렇게 되었다 이거지. 음. 오케이. 가봅시다. 개념 확인. 자, 어떤 물체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고 가속도가 2인데 자, 각각 2초, 4초, 6초일 때 모습을 나타내보라 했어. 나타내 봅시다. 자, 정지에서 2초가 지난 뒤에 가속도가 2니까 속도 얼마입니까? 4m per second. 요게 2초일 때. 한 번 더 2초가 더 지났어. 속도 4가 더 증가해서 8m per second 될 거예요. 요게 4초일 때 모습이고. 한 번 더 2초가 더 지났어요. 6초일 때 얘 속도는 12m per second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한번 그냥 확인 작업 한번 해보죠. 자, 요거 몇 미터예요? 0에서 속도 4를 찍으면서 2초 동안 왔어요. 몇 미터? 평균 속도 얼마? 4m, 2m per second로 2초니까 4m. 자, 지금 상황이 여기서 이까지는 2초고. 얘들아, 여기서 한번 보자. 여기를 기준으로 요거 몇 초로 시간 잡았어? 2초 잡았어. 그리고 얘는 몇 초로 잡았어? 4초 잡았어.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무슨 의미가 됐어? 정지에서 출발해서 2초 동안 갔을 때 한 번, 정지 출발해서 4초 동안 갔을 때 한 번, 시간을 몇 배로 많이 길게 했어? 2배. 2초보다 4초, 2배 많이 길게 했으니까 여기보다 여기 몇 배로 많이 가야 돼? 4배로 많이 가야 돼.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 요거 몇 미터예요? 오케이, 12m. 딱 몇 배 됐어? 3배 되면서 1대 3이 됐으니까 1대 4가 됐다 맞죠? 한 번 더 해보자. 얘는 몇 미터예요? 20m. 오케이. 1대 3대 얘가 뭐예요? 5가 됐다 맞죠? 그래서 1대 4대 9 우리가 원했던 상황이 됐네. 음. 자, 그리고 자, 요것도 한번 볼게. 첫 번째 2초 동안, 2초 구간 동안 평균 속도 얼마예요? 0에서 4가 됐으니까 평균 속도 2m per sec야. 자, 이 속도는 얘가 실제 찍는 속도야? 아니면 허구의 속도야? 실제 찍는 거야. 몇 초일 때 찍어요? 1초일 때 찍어, 1초일 때. 자, 두 번째 구간 2초에서 4초까지 평균 속도 얼마로 갔어요? 6m per sec로 갔어. 실제 이 속도 찍고 넘어갔잖아. 몇 초일 때 이 속도 찍었어? 3초일 때 찍었어. 실제 속도야. 자, 그려보라 하면 이거야. 얘는 가다가 1초 뒤에 속도 2m per second 찍었고, 또 가다가 3초일 때 6m per second 찍었어. 그러면 얘들 둘의 사이에 걸린 시간도 몇 초야? 이 속도 찍고 그 다음에 이 속도 찍을 때까지 몇 초 걸린 거야? 2초 걸린 거야, 2초. 구간의 2초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또 여기서 2초 뒤의 모습이겠지? 평균 속도 얼마겠어? 10m per sec가 세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도야. 그러면 2m per sec로 2초 간 게 첫 번째 구간이고 6m per sec로 2초 간 게 두 번째 구간, 10m per sec로 2초 간 게 세 번째 구간이야. 그러면 각 구간의 길이가 4m, 12m, 20m 되는데 각 구간의 길이는 그 이전보다 몇 미터씩 증가하고 있어? 8m씩 증가하고 있어. 왜 그런 결과가 났냐면 각 구간보다 그 다음 구간에서 평균 속도가 얼마 더 빠르니까 4m per second 더 빠르니까 2초 동안 가면 8m를 더 가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에서 그 전 구간보다. 이렇게 자 한번 써보자. 자
전부 다 구간이 2초짜리 구간이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각 구간에서 평균 속도의 의미도 몇 초 뒤에 속도가 자꾸 된 거야. 2초 뒤에 속도가 자꾸 된 거야. 2초 뒤에 속도. 그러면 첫 번째 구간보다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란 거는 다른 거 없이 몇 초 더 가속된 속도. 2초 더 가속된 속도야. 가속도가 2인 문제니까 2초 더 가속됐으니까 첫 번째 구간보다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가 얼마 더 빠른 거야? 4 더 빠른 거야. 평균적으로 4만큼 더 빠른데 각 구간이 시간이 2초짜리 구간이니까 첫 번째 구간보다 두 번째 구간에서 몇 미터를 더 많이 가게 된 거야. 8미터 더 많이 가게 된 거야. 두 번째보다 세 번째도 몇 미터 더 많이 가게 된 거야. 8미터 더 많이 가게 된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구간은 안 구해봐도 얘가 몇 미터 갈 걸 알 수 있어. 28미터 갈 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항상 8미터만큼 증가할 거다. 좀 쉬었다 합시다.